자, 여러분 280페이지 재산세 봅니다. 자,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받고 이제 보유 시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를 먼저 봅니다. 여러분 재산세 자 보시면 여기 이쪽 보세요. 재산세는 여러분 세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재산세는 그동안 세 문제가 출제되어 왔고요. 뭐 예상대로 역시 이 지난 시험도 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재산세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느냐? 자, 성격이요. 재산세는 어떤 성격의 세인지, 또 재산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 자, 특히 여러분 재산세 대상 중에서 토지를 보유할 때 자, 재산세가 부과돼요. 토지분 재산세가. 그럴 때 토지 유형을 구분하는 것, 토지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농지 1000평이 있고요. 만약에 나대지 1000평이 있고요. 공장용지 1000평이 있고 상가 토지 1000평이 있습니다. 면적이 똑같다고 토지분 재산세 세금을 똑같이 부과하면 되겠습니까? 농지하고 공장용지하고 나대지하고 어떻게 세금을 똑같이 부과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유형을 몇 개 유형으로 나눠서 이 토지가 어느 유형에 해당되느냐를 시험에서 물어봐요. 그래서 자,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이렇게 해서 몇 개 유형으로 나눠서 토지용을 물어봅니다. 시험에서는 다음 중 분리대상 토지인 것은 또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아닌 것은 물어봐요. 뭐 25회 시험 같으면은 자, 빡세형 문제에서 다음 중 토지용이 같은 것끼리 짝져진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26회 시험 때는 토지용 구분에 관한 직접적인 문제는 자, 출제 이제 안 될 건데, 자, 왜냐하면 자주 출제가 되지만 매년 출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토지용 구분 묻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거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토지용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재산세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는 토지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야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는 나올 거라고 했는데, 역시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재산세 토지 이용을 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과세 대상과 토지용 구분이 27회 시험에서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해졌고요. 26회 시험보다. 그 다음에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지 납세 의무자예요.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25회 시험 전에 중요 개정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개정 내용은 무조건 출제된다고 했는데 무조건 출제가 됐습니다. 자, 26회 시험에서는 납세의무자요. 제가 25회 시험 때는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어요. 납세의무자는 독립한 문제로. 근데 제가 26회 시험 전에는 무조건은 빼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빼고 나온다. 해서 연달아서 납세의무자는 뭐 건너뛰는 해도 있지만 거의 매년 나오는 부분입니다. 27회 시험에서도 납세의무자는 뭐 거의 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에요. 독립한 문제로 안 나오더라도 종합 문제 속에서라도 거의 물어봅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 다음에 세금 계산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은 어떻게 일정되고 재산세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자, 그래서 산출세 구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재산세에서 25회 시험 때는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부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6회 시험 전에서는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무조건 나왔습니다. 무조건 나왔는데, 자, 제가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거죠? 안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의 제가 나온다 그러면 거의 나오고,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거의 안 나옵니다. 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것은 27회 시험 때도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6회 시험 때는 무조건 나온다는 거였고, 27회 시험은 무조건 아니지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자,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하고, 또 그 다음에 납세 절차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 취득세 등록물세는 신고 납부.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될 때 그 납기라든가 등등 관련한 납세 절차요. 이것이 또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납세 절차는 독립한 문제로든 종합 문제든 거의 시험에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납세 절차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재산세는 세 문제가 출제되면서 한 문제는 특정 테마에 대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종합 문제로서 이런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재산세를 공부하는데, 재산세는 여러분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어려운 세금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토지용 구분, 이 부분이 좀 재산세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는 부분이 토지용 구분하는 게 어려운데 어렵게 느껴지는데 제 설명을 기초과정 다음 1월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기초과정에서 잘 들으면 여러분들 요 토지용 구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좀 까다롭고 나머지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재산세 280페이지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1절 재산세 개요 및 과세 대상에서 개요입니다. 의 그냥 읽어봅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여러분 재산세 같은 세금은 과세 기준이 있다는 말씀을 조세 총론에서 드렸어요. 매년 언제다? 6월 1일이요.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과세 표준 등등을 항상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월 1일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법률에 열거된 과세 대상을 보유한 자에게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세니까 관할은 물건 소재지가 되겠죠. 시장군수구청장이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특징이요, 여러분. 281페이지에 자 특징을 보시는데 여러분 자 그림을 보세요. 재산세와 재산세는 취득세 등록세와 달리 재산세는 물건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세금 계산해서 자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럴 때 지방세고 시군구세고요. 과세 주체는 그다음에 그 특징을 보면 대표적인 지방세 중 재산 보유과세고 그다음에 대장과세란 말이 있는데 말뜻만 알면 돼. 대장 그러면 여기서 대장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대장을 얘기합니다. 재산세는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 그 대장을 작성, 기록하고 비치합니다. 그래서 대장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이 있다는 거. 응익과세란 말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응능과세는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취득세, 등록면세가 그렇죠. 재산세는 응익과세예요. 여기서 이건 수익성을 얘기해요. 수익성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 자,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을 보고 부과한다는 세금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어떤 건물을 하나 내가 상업 지역에 어떤 건물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럼 과세권자는 지나다니면서 이 건물을 보면서 이런 정도 건물을 갖고 있으면 1년이면 이 정도 수익이 발생하겠구나. 이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이게 뭐다? 응익과세입니다. 학자들이 토지의 경우는 응능과세가 성격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시험에서는 안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냥 말뜻만 아시면 돼요. 물세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죠. 건축물이나 주택 등은 주택별로 각각 건물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는 걸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인세입니다. 재산세 토지 경우는 인세적 성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지 경우만 당해 시군 관할 구역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이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26회 시험에서 또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따 또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한번 자 볼까요,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등록면허세 문제도 한번 자 그 기출문제 어떤 건지 지문을 한번 봤어야 되는데 그냥 안 보고 그냥 지나왔네요. 자, 여러분 제가 등록면허세 잠깐만요. 뭐 등록면허세 아까 배운 거 등록면허세를 한번 여러분 OX로 자 한번 물어볼게요. 복습 겸해가지고 등록면허세. 자, 어떤 게 출제되느냐?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등록면허세입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OX. X입니다. 지방세니까 주소지가 아니라 뭐 해야 돼?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자, 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본다.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OX예요. 아까 신고제 말씀드렸죠.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납부를 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때 신고 관련 가산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신고한 것으로 봤어. 근데 여기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바꿨어요.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한 것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계속 보면 부동산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 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OX예요. 자, 여러분. 부동산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과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맞습니까? OX예요. 맞잖아요. 이거. 등기하기 전까지. 기간 나면 안 되고. 자, 이런 것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재산세 문제를 또 한번 또 재산세 문제에서 이런 지문이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 문제에서 어떤 지문이 있었냐면 자, 이런 지문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재산세에서 자, 재산세 어떤 지문이 있었냐면 자, 이런 지문이 있었습니다. 재산세는 요 지문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를 적용한다. 아직 안 배웠지만 한번 맞춰보세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맞잖아요. 주택은 물세니까 주택별로 각각 여러 개 주택 동일한 시군구 하나를 구역 내에 여러 개 주택이 있어도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정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소유자별로 합산화 이러면 틀리는 거고요. 자, 이래서 이런 식으로 물세냐 인세냐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그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재산세는 원칙 물세입니다. 개별과세. 근데 토지만 예외적으로 합산과세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목들의 공통적인 성격이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자,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지 취득세나 재산세는 사실주의 과세니까 자, 등록면허세 빼놓고 재산세도요. 재산세도 자,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현황 부과입니다. 과세 기준 유효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무엇에 따라서 과세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성격, 재산세, 자,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라는 거, 그다음에 재산세, 물세, 원칙, 건축물이나 주택 등은 물건별로 개별과세, 토지의 경우만 인세, 성격이 있어서 합산과세, 소유자별로. 자, 그다음에 재산세는 사실주의 과세하고 현황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것. 또 재산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요? 시군구,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이 있는데요. 자, 거기에 어떤 것에 대해서 부과되느냐? 재산세 대상. 자, 거기 봅니다. 281페이지 02번의 과세 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5가지예요. 상식처럼 알고 있어요. 재산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차량 같은 거 슬쩍 집어넣고 물어봅니다. 차량은 취득세 대상은 될지언정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이 경우 재산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지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자, 이런 거 그것은 줄 긋지 마세요. 당연히 실질과세는 당연한 건데 이런 것도 줄 긋는 사람이 있어. 하여튼 줄을 항상 뭐 무슨 얘기만 하면 줄 묶어가지고 항상 줄 글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냥 무슨 얘기만 하면 읽기만 하면 줄 긋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줄 긋으면 나중에 안 되겠죠. 이런 거 그냥 읽고 이해하고 가는 겁니다. 자, 양가로 1번에 보니까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란 자,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인데 이제 이게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자,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바다를 매립한 척해서 준공 인가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도 포함합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이런 거 재산세에서 여러분 자, 실질과세 원칙 적용되니까 등록되지 않아도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자, 사실상의 토지를 제외한다 그러면 틀려요. 다만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게 어떤 말인지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물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우기로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가지예요. 토지, 건축물, 주택, 그다음에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그럴 때 자, 이 토지 재산세에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예요. 그래서 모든 토지라 지적법상의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되는 그 지적법상 등록된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입니다. 그래서 미등록된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토지인데 자,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부수토지는 제외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요거만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주택이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는데 여러분, 재산세에서 주택에 대한 과세 입장, 재산세에서 주택 그러면 자, 어떤 거냐? 주택이라는 것은 주거용 건축물과 보세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자,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는데 재산세에서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 항상 여러분요 주택에는 그 일정 면적까지 부속 토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여러분 자, 주택에 대해서 과세 입장은 항상 공시 가격을 평가할 때도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가격을 통합해서 평가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주택의 시가편액 그러면 거기에는 주택의 부속 토지 가격도 포함된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통합과세합니다. 통합과세.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로서 주택 부속 토지도 포함해서 과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그러니까 주택 부속 토지. 자, 보세요.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주택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는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상가의 과세 입장을 한번 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지 나중에 응용된 내용들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상가에 대한 재산세 과세 입장은 상가가 있어요. 그러면 상가에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상가에 대해서 재산세는요. 건물은 건물 가격을 따로 개별 평가합니다. 가격을 상가의 건물 가격만. 자, 그다음에 또 상가 토지는 상가 토지 가격을 개별 평가합니다. 과세할 때도 상가의 건축물 부분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개별 과세합니다. 그래서 건축물분 재산세로 따로 이렇게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자, 상가 토지는 또 토지만 따로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 과세합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해요.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가격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한다. 요거.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거 개념을 항상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재산세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원 공개에서 과세상은 요 정도만 알고 일단 갑니다. 나중에 더 심화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재산세상 5가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원 공개다. 토지분 재산세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되고 모든 토지라는 거, 미등록된 토지 포함하는 모든 토지다. 그 다음에 주택은 항상 과세할 때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가격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한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가는 따로따로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 284페이지 제2절 납세 의무자를 보겠습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아까 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 누가 되느냐를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 보세요. 일반적인 경우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그 밑줄입니다.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밑줄이요. 납기 개시일 현재 이름 틀려요. 재산세 납기가 예를 들어서 자, 납부 기간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재산세 납기 개시일 현재 이거 아닙니다. 항상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OX예요. X입니다. 그럼 공부상 소유자라는 얘기인데 아니에요. 실질과 선익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사실상 소유한 자입니다. 양가로 2번 공유재산. 자, 민법에서 공유가 뭔지 배워요. 공동 소유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공유자들은 그 지분이 있어요. 그럴 때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쫙 밑줄입니다. 누가 납세의무자? 지분권자, 각자가 지분권자. 근데 시험에서는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라고 한다. 아니고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지분권자.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그 지분권자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 주의합니다. 나중에 또 계속 강조드립니다. 양가로 3번 얘기는 나중에 또 배울 거고요. 의제 납세의무자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양가로 1번 보세요.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밑줄입니다. 동그라미 1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됐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거 밑줄 쫙이요. 자, 그러면 요까지 이런 얘기. 또 동그라미 2번 종중재산과 관련한 거.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수임을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밑줄 그어놓고 이게 어떤 건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여러분 이쪽 봅니다. 자, 보십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아까 강의하고 쉬는 시간에 제가 밴드 있잖아요. 밴드. 그 밴드를 잠깐 봤더니 제 동창 뭐 밴드가 뭐 요즘은 초등학교 뭐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까지 뭐 밴드가 온갖 뭐 밴드가 많아가지고 그거 뭐 이렇게 소리가 요란하게 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글이 올라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 다 저는 소리 안 나게 해놓고 가끔씩 이렇게 보기만 하거든요. 근데 제 그 동창이 했던 밴드에서 글 하나 지금 보면서 내가 됐다시 웃었는데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택시기사가 여자 택시기사예요. 여자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자다 말고 있잖아요. 자다 말고 갑자기 급한 긴급 전화를 받게 돼가지고 너무 급해가지고 막 뛰어나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냥 저 거의 벌거벗었죠. 그래서 그냥 뛰어나와가지고 이 벌거벗은 남자가 아무 택시를 딱 탔어요. 딱 탔더니 여자 택시기사예요. 그런데 막 가는데 여자 택시기사가 운전하면서 자꾸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남자를 훑어보면서 음흉한 미소를 쳐요. 그래서 남자가 소리칩니다. 남자 처음 봐, 벗은 남자 처음 봐. 딱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왜 저 벗은 남자 처음 봐. 딱 그러면서 XX 원래 욕이 들어가요. 자, 근데 여기서 뭐 욕은 할 수 없고.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요? 야, 이씨, 누가
네 몸 봤어? 네가 저 돈 낼 때 어디서 돈 나오는지 그거 궁금해서 봤다. 됐냐? 딱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기가 잘 안 되네. 설렁하네. 저 어떡하네. 아까 보고서 혼자 웃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여튼 취지는 뭐 여자는 그 남자를 어떤 음흉한 눈빛으로 본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죠. 어떤 돈이 벌고 벗은 남자니까 어디서 돈이 나올지 자 이걸 택시 기사분한테 중요하죠. 또 목적지 갔는데 또 돈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 자 어디서 돈이 나올지 궁금해서 봤답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재산세 여러분 재산세 계속 우리 납세무자를 봅니다. 원칙 재산세 납세무자는 자 재산세 납세무자는 금방 봤던 것들이 어떤 거냐. 원칙적으로 납세무자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소유하는 자예요. 공무상 소유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납기 개시는 아니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재산세 납세무자,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대요. 자,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대장이나 이렇게 등등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경우에 그러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 봅니다. 하나는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이 있는데 그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된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얘기인지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자,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매하는데 만약에 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는데 잔금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6년 5월 31일 날 잔금을 딱 을이 치렀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예를 들어서 6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 누가 당해연도 이 재산에 대한 납세무자가 될지 문제가 되잖아요. 매도인이 되는지 매수인이 되는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누가 재산세를 낼 것이냐. 그럴 때 재산세는 보세요. 언제 기준으로 납세무자를 판단한다고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요. 6월 1일 날 봤더니 자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6월 20일 날 등기가 됐기 때문에 과세 기준일 현재는 여전히 공부상 소유자는 갑입니다. 공부상 소유자로 갑이 등재돼 있죠. 근데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으니까 잔금 치렀다는 것은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고 열세 받았으니까 이제 사실상 누구 거예요? 매수인 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재산을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입니다. 그런데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아까 누가 납세무자라고 했어요? 원칙 등기능력과 무관하게 과세기준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거 원칙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은 우리 뒤에 나오지만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은 이렇게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요. 사실 그럴 때는 이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 6월 10일까지 10일 이내에 자 이런 권리 변동 사실을요.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과세권자 딱 보니까 자 등기는 아직 안 됐지만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으니까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이네. 그래서 매수인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매수인 을이. 그런데 매수인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건데 근데 보세요. 그런데 매수인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건데 이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과세권자가 언제 잔금 치러주고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권리변동 등의 사실이 있는데 이런 신고를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재산세는 원칙은 과세일 연재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인데 예외적으로 권리변동 등의 사실이 있는데 이런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종중재산과 관련한 얘기인데요. 자,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종중소유물 신고가 안 돼 있어요. 이럴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경우 봅니다. 저희 집안에서도 옛날에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저희 가까운 이제 저희 문중 그 후손들을 위해서
종중 어떤 제사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쓰고 이렇게 하라고 종중 저희 재산 공동의 재산으로 땅을 사놓은 게 있어요. 자, 그 땅에 대해서 저희 당숙 어른 살아계실 때까지는 뭐 아무 문제 없이 이게 개인 재산이 아니라 종중 재산인데 개인 명의로 명의만 그냥 그 당시에 저 시대가 좀 그래서 하여튼 개인 명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숙 어른 개인 명의로. 자, 그랬었는데 당숙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저희 육촌 형님이 자, 그것을 상속 재산과 섞이게 되면서 다 누구나 이제 그게 상속 재산이 아니라 종중 재산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 팔아먹었어요. 사업한다고 하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그걸 발견해가지고 집안 어른들이 막 추궁을 하니까 그 육촌 형님이 돈 벌어서 갚아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갚기는 어떻게 갚아? 한번 팔고서. 자, 그래서 그것하고 같은 피부집끼리 또 감옥에 쳐낼 수도 없고 말이야. 그냥 어떻게 그냥 끝났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종중세금을 신고를 안 해요. 그럼 과세권자는 이게 종중재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개인 명의로 등재돼 있으니까 그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데 법령의 반대속으로 종중세금을 신고했다 그러면 이제 종중소유인지 재산인지 알게 됐으니까 종중이 납세의무자예요. 근데 종중세금을 신고 안 하고 그랬을 때는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 그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 납세의무자 원칙과 예외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되는 경우도 있다는 이런 경우를 알아둡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권리 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 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이다. OX예요. X입니다. 권리 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있으면 사실상 소유자인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으면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을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자, 그러면 교재 284페이지 양가로 1번 공부상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 되는 경우까지 말씀을 드렸고 285페이지 양가로 3번 자 여러분 3번 이런 것들 자 나중에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나중에 배우고요. 차차 중요한 것들이지만 양가로 4번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를 봅니다. 신탁법에 자 따라 수탁자는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 위탁자별로 구분된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나 수탁자라는 거예요. 줄여 수탁자. 그래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를 보실래요? 갑이란 사람이 있고 을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자, 갑이 A 토지를, 을이 B 토지를 자, 병이란 사람한테 신탁법에 의해서 자, 신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갑과 을은 위탁자고요. 신탁자고. 그다음에 을은 믿고 맡는 자 수탁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신탁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자, 신탁법에서 신탁하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A 토지와 B 토지는 병명의 등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병명의 병소유가 됩니다. 근데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믿고 맡긴 것 뿐이잖아요. 병은 믿고 맡은 것 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사실상 이 재산에 대한 사실상 권리자는 위탁자고요. 명의자는 수탁자예요. 우리 원래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실질 권리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누구한테 세금을 귀속시키라고 그랬어요? 명의와 상관없이 자, 실질 권리자에 귀속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탁 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였었어요. 자, 그랬는데 위탁자였었는데 자, 요거를 갖다가 바꿨단 말이에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바꿨어요. 자, 신탁하게 되면 이제 A 토지와 B 토지, 위탁자별로 구분된 A 토지와 B 토지에 대해서 요거 자, 병명의 등기가 돼요. 자, 그럴 때 명의자는 수탁자인데 예전에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명의와 상관없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했지만 지금은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수탁자가 신탁재산 납세의무자가 돼요. 왜 바꿨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위탁자로 했더니 자, 얘들 보세요. 그냥 다 신탁해 놓고요. 자기 재산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고요. 조세 포탈에 나 배째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세금을 추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수탁자로 딱 해놓으니까 자, 수탁자한테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얘가 병이 알아서 갑한테 세금
돈 받아갖고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전에 자, 명의를 다 빼돌려놓고 신탁해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위탁자였다가 누구로 바뀌었다고요? 수탁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해 바뀐 해 무조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무조건 나왔어요. 위탁자로 바꿔서 위탁자가 아니라 누구다? 수탁자 납세무자다. 요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 나중에 우리가 차차 이제 추가해서 다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납세무자. 근데 오늘은 원칙과 예외. 자, 원칙 사실상 과세유효를 이제 소유자인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 될 수 있는 경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신탁재산의 경우 누가 납세무자다? 수탁자. 요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86페이지 여러분 재산세 과세 표준 및 세율이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재산세 어떻게 징수되느냐 이런 것들 잠시 자 쉬었다 이런 것들 또 다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쉽니다.